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세상의 최정미 연구원입니다. 혹시 언어세상을 들어보셨거나 최정미란 사람을 들어보신 분? 둘 중에 하나라도 낯익으면 읽으시죠? 제가 낯익으신 분? 한 분이라도? 거봐요. 낯에 익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이 봐서 그런가? 좀 낯에 있거든요. 학부모이신 분? 선생님이신 분? 좋아요. 학부모인데 선생님이신 분? 선생님인데 학부모이신 분? 그죠? 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다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봤어요. 날이 어제만큼 굳으면 나 어떡하나. 오늘 아무도 없으면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날이 따뜻해서 오늘 오시는 분도 좋았고 시작하는 저희도 마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아침 일찍 오셨으니까 1시간 반 수업이 끝난 뒤 돌아가실 때는 아 내가 오길 참 잘했다. 얻어간 게 참 많다. 그런 느낌이실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1시간 반 저보고 마이크 키래요. 아 이거요? 자, 1시간 반 동안 저한테 해주실 게 한 가지 있으세요. 뭐일 것 같으세요? 1시간 반 동안 눈 맞춰주는 거, 그것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는 거 나오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는 거. 아셨죠? 그 두 가지 하면 제가 1시간 반 동안 미국 교과서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제발 좀 씩 굳은 표정 없이 씩 모두 봐주세요.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전 세미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희 전에 뭐 들으셨어요? 저희 세미나 언어세상 금요일마다 있는 세미나 기억나시는 제목? 넌픽션 또 넌픽션? 리더 사용법 또 Give me five? 맞아요. 또. 어쨌든 저희랑 많이 친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도 되게 많이 친숙하네요. 이 세미나를 신청하시기 전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미국 교과서 100배 활용하기.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뭐를 얻고자 하거나 혹은 무슨 내용이겠다. 혹은 내가 뭐를 알고자 한다. 그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그걸 연협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릴 수 있어요. How to teach 미국 교과서. 그죠? 선생님이시죠? 네. 또 미국 교과서 가르치는 방법이랑 또 알고 싶으신 거. 현재 미국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아, 트렌드. 그거 제가 연임할게요. 또 뭐가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도대체 읽으면 뭐가 좋아요? 또 미국 교과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느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 연령대. 그것도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세요. 또 배우고 났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오늘 하는 거 다 나왔어요. 또 준비한 거 다 나오고 있어요. 준비한 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뭐 없으세요? 미국 교과서? 혹시 미국 교과서를 어떤 걸로 이해하고 있으세요? 뭘 미국 교과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꺼운 책, 또 커버가 딱딱한 책, 또 이해하는 거. 미국 아이들이 보는 거. 그럼요. 뭘로 이해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보기에 왠지 어려울 것 같은 거. 왠지 우리 아이 연령이랑 조금 안 맞을 것 같은 거. 그죠? 저희 지금 모두 관심사나 생각하는 분이 모두 지금 같아요. 여기 있는 모두는 같은 고민과 같은 궁금함과 같은 해결책을 원해서 모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래도 어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고 미국 교과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이 세미나가 하루에 끝나지 않고요. 지금부터 3주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걸쳐서 미국 교과서에 대해 세부 사항을 하니까 3주 동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미국 교과서, 지금 하신 말들 모두 다 맞고요. 미국 교과서라 하면 저희가 흔히 떠올리는 게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 정규 과정의 교과서 맞습니다. 다만 영역은 오늘 같이 볼 건 언어 영역이에요. 저희 국어책 연상 잠깐 해보실까요? 국어책? 저희 어릴 때 봤던 국어책. 그 안에 열어보면 선생님이 뭘 가르쳤죠? 뭐 기억하고 아가 조합돼서 가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 철수의 안녕 이렇게 위에 올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철수가 집에 갔다 간다 이런 시제도 가르쳤던 것 같고 어떤 걸 열어보면 정기문도 있었죠. 또 한참 읽다 보니까 시도 좀 있었고
또 읽다 보니까 신문 기사도 좀 있었죠. 저희 국어 교과서 연상 막 하시면 돼요. 그죠? 또 보다 보니까 문제풀이 페이지도 한 2페이지 있었고, 또 뭐 있던가요? 저희 국어 교과서, 그렇죠. 지금 보시는 책도 그거와 다르지 않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들춰봤던 책처럼 장르가 있었어요. 그죠? 어느 날은 플레이, 어느 날은 정기문, 어느 날은 넌픽션, 어느 날은 신문기사, 잡지, 시 등등 많았었죠. 또 하나, 저희가 미국 교과서를 읽을 때 혹은 저희 국어 교과서를 읽을 때 선생님이 뭘 먼저 시키던가요? 읽기, 그죠? 읽기도 시키고, 또 어이구 당연히 마무리는 쓰기로도 했고요. 또 선생님이 묻지요. 너 이 사람에 대해 아니? 혹은 옛날에 할머니네 집에 가봤던 적 있어? 학교에서 뭐 하면 안 되지? 라고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하고 아이들의 지난 경험을 자꾸 불어오죠. 또 하나, 가르친 다음에 뭐 하세요? 자, 오늘 이런 내용을 배웠으니까 집에 가면 동생을 잘 돌봐라 라는 어떤 선생님의 사회적인 메시지도 들어있었죠. 또 교과서가 봤는데 콩쥐팥 얘기가 있어요. 결론은 자, 착하게 살자 혹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콩쥐팥쥐의 원인인 결과도 있었고 또 어떤 정기문에는 기승전결이나 타임라인도 있었어요. 저희 배웠던 그대로 돌아가면. 근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실 것도 그 모두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일단 같이 하나하나 보실게요. 잠시만요. 자, 역시 눈에 익었던 그 빠듯빠듯한 책들, 화려하게 그지없는. 자, 지금 보시는 거 하나하나 보시면 미국 교과서의 장점이기다 특징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디퍼런트 장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한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극 대본도 있었고 시도 있었고 전기문도 있었어요. 역시 미국 교과서 또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밸런스 오브 픽션, 넌픽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 넌픽션 비중 되게 커지는 거 있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떤 사커라는 주제로 두 아이들한테 그룹으로 티칭을 했었어요. 픽션을 배운 아이들은 사커에 대해 뭘 배웠겠어요? 지난 주말에 축구를 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재밌었고 우리가 이겼다. 다음에 더 잘해야지. 또 사커에 대해 넌픽션을 배운 그룹은 어때요? 몇 명이 했고 필드에서 뛰고 골을 지킨 사람은 골키퍼라고 한다라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 논리적인 글을 작성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글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글이죠. 지난 시간 내내 저희가 했던 게 넌픽션이었었고 지금 근데 교과서는 그 픽션과 넌픽션을 적절히 다 포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얘기할게요. 학교인데 넌픽션이다. 그럼 학교는 뭐겠어요? 선생님이 있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컴퓨터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당연히 픽션으로 넘어가면 학교에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메시지가 있죠. 그 어떤 것도 놓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고 들어있는 게 바로 미국 교과서라는 책이에요. 또 하나, 당연히 build content knowledge를 하죠. 컨텐츠 knowledge를 하면 뭐예요? 너무 저희한테 익숙하죠. 글이 들어있는데요. 그 글이 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읽기를 했는데 읽음으로써 과학 영역을 한 번 더 만나요. 글을 읽었는데 사회 영역을 만났어요. 흔한 예로 아이들이 앤츠란 책을 읽었어요. 근데 당연히 읽고 나면 읽기도 늘지만 뭘 만나요? 과학 영역의 앤츠의 습성이나 어떤 서식지, 그들의 사는 환경 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는 장르도 다양하지만 다루는 과목 또한 연계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High Order Thinking Skills는 너무 익숙하죠. HOT라고 해요. HOTS. 저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이 어떻게 기승전결이 있기도 하고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메인 아이디어랑 그거를 지지하는 support details가 있기도 해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은 원인이 있는데 결론이 있기도 하고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대조와 비교도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런 어떤 아이들의 리딩 스트레이트스를 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되게 브로드한데 이따 저랑 하나하나 보시면 아 저게 저기에 있구나, 아 저게 저 얘기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것에 뭐가 있다고 있죠? 당연히 스피킹 실력도 늘리지만 컴프레hen션 실력은 더없이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날리지 보는 건 당연하지요. 어떻게 해요? 읽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보통 뭐를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그러면서 선생님의 익스피리언스와 아이들의 익스피리언스 자꾸 끄잡아내서 아이들한테 뭘 만들어줘요? 어떤 브릿지를 만들어주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지금 내 교실이나 내 책과 내 바깥 세상에 다리를 만들어주죠. 선생님이. 선생님의 톡이나 아이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수업 전에 반드시 하는 것들도 미국 교과서를 서포트하는 하나의 이론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터그럴 랭귀지 아트라 그래요. 보통 미국 교과서 그럼 리딩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리딩 플러스 랭귀지 아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리딩을 하지만 그래머 포인트가 들어있고요. 리딩을 하지만 리스닝 액티비티가 있고요. 리딩을 하지만 라이팅으로 연계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리딩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랭귀지 아트 프로그램 플러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던 요즘 트레이드가 뭐냐 이거예요. 리딩 플러스 랭귀지 아트예요. 아이들한테 읽힘으로써 지식도 습득을 시키지만 읽을 때 필요한 랭귀지 아트 부분을 같이 간다는 게 지금 장점으로 두각되고 있고 트레이드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하나 보시면 다양한 다른 형태의 인스트럭션이 있다. 이 얘기는 맞춤 교육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 애들 반 나누는 레벨이 아니라 한 클래스의 아이들이 수업을 모두 같은 인풋을 줬지만 각각의 다른 니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는 그 부분에 멀티플 인텔리전스가 화려해서 이해를 잘하지만 저 아이는 어때요? 그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양의 선생님이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페이퍼 워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레벨에 맞는 양의 페이퍼 워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저희 말로 맞춤 교육으로 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인포메이셔널 텍스트라 그래서 리딩이라 하면 저희가 각각 들어있는 트레이드북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권 한 권 읽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픽션, non-픽션, 과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또래에 배워야 할 아웃컴스 있죠. 그 또래에 배워야 할 어떤 지식을 교과서 통해서 습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이따 저랑 같이 글을 보시면 그렇네. 저거 읽으니까 저쪽 분야의 지식을 우리 아이가 얻었네 라고 하실 거예요. 또 하나, 뭐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어떤 실력이 무지하게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재밌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옆구리 그 광고 기억하세요? 뚝 찌르면 음악 바뀌면 바뀌는 거? 저희도 똑같죠? What's your name? My name is 누구? 이렇게.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똑같죠? 근데 저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What is this? It's a what를 하겠어요. What's this? It's a ant.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ant 얼마나 하겠어요. 단 어떤 얘기는 많이 하죠? 그 다음 얘기를 많이 하죠. ant는 lived at home 하거나 ant는 dig and dig을 하거나 ant는 make a home 하거나 그죠? 어떤 그런 건 참 할 일이 많지만 what's this? It's a ant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만 그 다음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knowledge예요. 분명한 knowledge. 그래서 교과서 통해서는 당연히 말을 사용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익히게 되고요. critical thinking은 더할 나위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읽기와 쓰기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뭘까요? 삼각형 딱 그려보면 읽기가 여기 있고 쓰기가 있어요. 이 주축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thinking이 있어요. 글을 읽고 나면 내 글에 가기까지는 카피가 아니라 thinking이 반드시 들어가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이에 인터그레이트 시키자는 얘기가 요즘 트레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작가를 논하죠. author. 그거 안 읽고 넘어가지 말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죠. 모든 프레젠터가. 왜 그래요? 작가라는 존재는 누군가 쓴 거고 내가 그거를 작가를 통해서 누군가 쓴 건데 난 읽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사이에 존재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뭐가 돼요? 나도 작가가 되죠. 남의 글을 읽어도 보고 써도 보고. 근데 그 작가라는 사람은 thinking에서 글을 만들어낸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 삼각대 주축대에 thinking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따가 리딩과 라이팅을 연결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아 그래 이것도 아이들이 반드시 엮어가야 할 앞으로의 학습이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셀프 디스커버리라든가 워킹 투게더라는 거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흥부 놀부를 읽게 되면 뭘 배워요? 놀부처럼 되자를 배우진 않죠. 당연히 흥부처럼 되죠. 또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는 얘기를 들으면 집에 가서 뭘 배워요?
동생한테 잘해주자. 또 학교에서 책을 읽으면 집에 가서 뭘 느껴요? working together. 누구든 도와주자. 어떤 그런 그 나이 또래에 배워야 할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인성교육을 뒷받침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어 교과서도 읽고 나면 뭔가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회성이라든가 자아발견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혹은 협동심 그런 메시지가 있다시피 미국 교과서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 아이들이 언어도 배우지만 플러스 어떤 사회성, 창의력, 협동심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가 텍스트 안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집에서 엄마들하고 읽힐 때도 당연히 아이들한테 읽기도 시키지만 뭐도 시키죠? 도와줘라. 혹은 창의력을 길러라. 자아 발전을 해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띠임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 건데요. 오늘 모두가 다 전문가 과정을 마치신 느낌이실 거예요. 어렵지만 굉장히 필요한 5가지예요. Phonemic Awareness, Phonics, Fluency,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이 5가지. 익숙하세요? 뭐 익숙하세요? 5가지 중에? 다 Phonic스예요. 또 Comprehension 익숙하시죠? Vocabulary 익숙하지 않은 2가지 지금 있죠? Fluency, Phonemic Awareness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굉장한 붐이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으세요. 쉽게 풀어드리면 파닉스는요. 사운드와 레터를 연계시켜주고 있어요. 발음을 내면 그 스펠링의 모양새를 인지시켜주죠. 어떻게? 퉁으로, 통으로, 한꺼번에. Phonemic Awareness 그 전 단계예요. 레터를 인지하진 않아도 되지만 사운드와 퍼밀리해져야 돼요. 저희는 지금 파닉스부터 늘 수업 시작했죠. 근데 그 앞 단계가 Phonemic Awareness라고 해서 먼저 사운드를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 사운드가 인지되면 파닉스로 가서 낮게 사운드를 크, 에, 트 배우고 그 사운드랑 스펠링을 연결시켜서 보캐블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여기부터 알고 있는 거죠. 오늘은 Phonemic Awareness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는 나중에 누가 미국 교과서 뭐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 5가지 수업에 합니다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그 어디를 가도 정답이에요. 이미 익숙하시죠? 선생님 같은 경우 수업에 미국 교과서 활용을 하시는데 수업에 뭘 가르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 5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전문가 과정 마치신 그런 분처럼 되실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보실게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The 5 essential components of reading이라고 해요. 혹은 reading program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누가 지나가다 옆구리 쿡 찔러서 5 essential reading program 그러면 이 5가지를 술술 읽으면 되세요. 아시는 분들은 빙그레 웃으세요. 지금 저보고 씩 한번 웃으세요. 그죠?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Phonemic Awareness is 이건 나중에 핸드아웃으로 드리니까 지금 막 베끼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사운드를 어떻게 가르치세요? alligator 이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다 그랬죠? 아이한테 에 사운드, 아 사운드를 가르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저는 보통 이런 걸 많이 써요. 수업에. 근데 이거는 수업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많이 할 수 있으세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처음에 뭘 가르쳐 주시죠? A를 인지시키시죠, 계속. A를 인지시키시죠. 그리고 앞에다가 뭐를 붙이죠? 크를 하나 붙이죠. 크, 앳, 트. 크, 앳, 트, 캣 하죠. 자, 그러면 C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읽죠? bad, B-A-T. 이분 계속 뭐로 남아있죠? at로 남아있죠, at. 자, B를 빼고 P를 바꾸면 pet. 역시 입은 찍 벌려서 에로 끝나고 있죠. 그죠? 그럼 P를 바꾸고 그러면 mad. 그죠? A 사운드는 살아있고 트 거리는데 새로운 단어를 크리에이트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읽어요? 모두 다 한 음절에 읽죠. mad, bad, pet, cat. 그죠? 그럼 나중에
꼬맹이들이 어떤 신문을 읽거나 지나가다 봤을 때 이거를 에트 읽을까요? cat, mat, pet 이렇게 읽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사운드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이 사운드를 인지하고 있는 거, at를. 이게 좋은 점은 나중에 새로운 텍스트를 만났을 때 at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mat, pet, bat. 그죠? 자, 학년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선생님 욕심에 이것과 파닉스와 스펠링과 모캐블까지 연결하고 싶으시면 사운드를 가르치셨죠, 지금. 갖고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라고 해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head, 그렇죠? 몇 개의 레터로 되어 있나요? 세 개로 되어 있고 음절은 하나예요. head, 그죠?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하는 레터가 H, 흐, 그죠? 끝나는 레터는 T, 라금 아이디의 파닉스까지 왔어요. 스펠링으로 HAT 하면 파닉스 플러스 스펠링까지 왔죠. 자, 그럼 햇인데 선생님이 그림으로 모자를 보여주면 보케이블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이 단어를 알고 나면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찾아보게 하면 센텐스까지 학습을 확대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랭귀지 아츠를 하신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아주 쉬워요. 집이어도 괜찮아요. 학부모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bat, at, bat. 그죠? 그리고 bat의 실제적인 그림이나 어떤 사진을 보여줘서 얘가 bat다. 그게 방망이인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아이들은 그 방망이 모양이 bat라고 말아도 돼요.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거나 혹은 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찾게끔 도와줘요. bat가 들어간 문장을 찾게끔 집에 있는 책을 보고 I have a bat. 그렇죠? 문장이 되죠. 자, 학년이 조금 높아요. 우리 아이가. 저건 아는데 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I have a bat. 그 다음에 문장을 연습시키는데요. 자, 저는 이런 A4 용지 활용을 참 잘해요. 이거를 4개로 접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스테이트먼트를 쓰라 그래요. I have a bat. 두 번째 파트는 그거를 퀘스천 문장으로 바꿔보라고 한번 하죠. 학년이 높을 경우에요. 꼬맹이 못해요. 그러면 Do you have a bat? 그 다음 문장 뭐예요? 네거티브 센텐스를 해보라고 시켜도 돼요. I don't have a bat. 그죠? 그래서 문장 확대까지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닉스 1년 가르치고 2년 보케이블 리딩 가르치고 3년 문장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저희 국어 배우듯이 저희 국어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생님이 사운드 가르쳐주고 문장 만들기 가르쳐주고 찰스 안녕, 뭐 안녕, 갔다 왔다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게 바로 Phonemic Awareness 수업이에요. 이제 감이 오세요? 선생님들은 많이 익숙하시죠?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무슨 많이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어색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fish라고 읽어요. 가끔 선생님이 만드는 실수나 엄마들이 만든 실수가 아이들한테는 으이그 이렇게 가끔 만들어줘요. 이렇게 fish. 근데 아이들이 엄마의 실수로 뭘 배웠어요? 얘나 fish나 별 구분은 안 되지만 분명 우리 영어를 사용할 때 구분은 돼요. 그래서 Phonemic Awareness 수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센텐스 키 음성은 she예요. fish. 그러면 반 아이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뭘 할 수 있죠? 자, she가 들어간 다른 단어를 스스로 만들어봐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생각나세요? dish. 오, dish. 저기 dish 하셨으니까 바꾸고. 자, F를 바꾸고, 드로 붙였더니 dish. 하지만 뭐가 살아있나요? 또, D를 바꾸고 또 만들 수 있는, create 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죠. wish. 역시 she는 살아있어요. 자, 그럼 이 she 사운드는 항상 뒤에만 가 있던가요? 어떻게 할까요? she를 당겨주죠. 그리고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단어 왕입니다. 맞아요. 샤. 또, 이 모음을 바꾸고 다른 모음으로 그 자리에 끼워 넣어. 난리 났습니다. 맞아요. 10. 그죠? 이러면서 아이들이 뭐를 인지하죠? 사실 이게 리딩 라즈라는 어떤 교구로도 활용을 하는데요. 그럼 분명히 이 사운드는 색깔이 틀려요. 얘네 둘은 노란색이면 얘는 분명히 빨간색이에요. 왜? 얘는 모음이거든. 음절 구조 C, B, C 같은 형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캣 생각나죠? C하고 T는 분명히 파란색이면 A는 노란색이에요. 왜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자, 아까 오라 아이는 모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뀌죠. 물론 그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이 단어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알진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친구는 쉽을 알고 저 친구는 샵을 알면 둘이 나눌 수는 있어요. 혹은 앞으로 쉬 사운드로 시작하거나 끝난 단어를 찾고자 하는 동기는 생겨요. 이거 갖다가 그림으로 매치시킨 뭐라고요? 보캐블러리 수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phonemic awareness고 저희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은 한 번씩 꼭 한 번씩 해야 할 수업이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P나 P를 다름없이 발음을 하게 되니까요. 그것도 인지를 하시고요. 네. 파닉스는 이제 요거 하면 제가 할게요. 예. 지금은 사운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나중에 그림만 보여주고 읽게끔 두면 fish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phonemic awareness는 통문자로 있는 음절만 익히면 돼요. fish, she, cat, mat 이런 식으로. 근데 phonemic awareness는 일단 그 프린트를 레터를 배제하고 그 사운드에 포커스를 두는 거. 예. 지금 그렇게 레터를 보여주시나요? 이거는 그냥 이 통문자로 읽게끔 한 번에 가는 어떤 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SHOP가 조합된 게 아니라 샵이다 이렇게 쉽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지 마시고 뭐 그냥 사운드로만 예를 들어서 뭐 그림만 보여주셔가지고 먼저 읽게끔 도와준다고요? 사운드만 들으면서 phonemic awareness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글자를 보여주지 말고 글자 없이 사운드를 하신다고 그래서 파닉스 가르쳐주시는 줄. 아니에요. 지금 얘를 갖다가 한 음절로 읽는 그 흐름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SHIP를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사운드 쉬만 익숙해지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honemic awareness 학습하게 되면 읽어보시면 뭐가 늘죠? awareness of sounds가 늘고요. 또 하나는 대화 중에 hear sounds 하는 ability를 생기게 도와주고요. 가장 어쩌면 기초학습이죠. 그 다음에는 컨텐츠 오브 스피치가 아니라 폼 오브 스피치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게 도와주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나중에 아이들이 유창하게 읽거나 정확한 스펠링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의 큰 밑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새로운 단어를 읽어야 할 때 그거를 잘 읽는 방법을 그 기초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습을 해보면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있죠? had 한 번에 읽고 이 레터가 조합돼서 한 사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은 그 많은 어휘들이 A가 될 어휘를 practice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스스로 아이들이 어휘, 사운드가 살아있는 어휘를 찾아서 만들기 연습을 시켜주죠. 또 하나 보시면 she라고 가르쳐주지요. 하지만 힌트는 shoos에 she라는 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들이 생겨서 뭐라죠? fish, blend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아이들 스스로 그 사운드가 살아있는 어휘를 찾지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래서 만들어낸 어휘들이 있고요. only 포커스는 사운드와 hear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파닉스는 뭐냐? 아이들한테 어휘가 조합된 레터랑 그 알파벳과 그 알파벳이 조합된 그 시스템을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인스트럭션이 효과적인 이유는 언제? 그게 시스테매틱 할 때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언급하는 게 보통 뭘 언급을 해주죠, 보통? 단어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CVC 형태라거나 혹은 애가 앞에 자음이 있을 때 애라든가 라는 어떤 규칙을 알려주게 되죠. 소리가 나는 규칙을, 그리고 레터가 조합돼서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를 보실게요. 자, 파닉스는 분명히 스펠링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면 FISH에서 I를 빼고 선생님들이 보통 문제를 내죠. 그럼 아이들이 I요 라고 들어가면 fish라는 사운드의 I도 찾아내지만 뭐의 I를 찾아낸 거죠? 자음, 모음, 자음의 모음을 찾아낸 거기도 하고요. 샵 같은 경우 똑같고 wish 같은 경우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닉스 시험 문제 낼 때 흔히 하는 게 그런 형태거나 그거와 의미 같지 않은 걸 찾아내라 이런 걸 많이 하죠. 그게 같은 맥락의 저희 선생님들이 보통 이용하는 학습 방법이고요. 자,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교과서 안에는 오늘은 뭐가 물론 있지만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운 파닉스를 가르치지만 리뷰하게 돼 있어요. 예전 사운드를 다시 살려서. 그래서 저희 국어 배울 때 똑같이 오늘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전에 걸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반복 선행해서 파닉스에 익숙해지게 도와줄 뿐이에요. 자, 2개의 음성학습이 끝났으면 아이들이 읽는데 충분히 진디할 수 있는 게 플루언스예요. 쟤 참 유창하게 읽는다 그럴 때 왜 그렇게 얘기하죠? 참 유창하다. 그럴 때 뭘 보고 유창하다 그래요? 정확히 읽을 때. 인토네이션 정확할 때. 또 빠르게 읽을 때. 그쵸? 그걸 다 유창하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만 유창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정확해야지만 남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요즘 유창성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유창성을 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크게 읽게 하게끔 또? 그럼요. 또? 타임 리밋 줘서 빨리 읽게 하기? 또? 보통 수업에서는 많이 뭘 하세요? 리드 얼라우드 많이 하죠. 그때 얼라우드 하는 사람 중심은 티처예요. 그죠?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플루언스를 내는 방법. 혹시 이런 거 하세요? 파트너 정해서 한 번? 페어리디. 그죠? 그럼 이 친구의 인토네이션 이 친구가 따라하기도 하고요. 이 친구의 못 읽는 부분은 이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죠. 또 뭐 하죠? 그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디오 머티리얼스가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요. 또 에코나 어떤 콜이라 그래서 같이 읽기도 하죠. 그럼 아이들이 뭐를 배워요? 스피드를 같이 따라가죠. 또 지금 우리는 늘 평상시에 플루언시를 늘리기 위한 학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게 그건가라고 모를 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주로 뭘 하죠? 우리가 이제 플루언시를 늘리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리핏도 많이 하죠. 리핏 할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걸 뭘 따라해서 액센트, 인토네이션 다 따라해서 읽죠. 그래서 우리가 플루언시를 늘리는 방법이긴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 플루언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정확히 읽는 걸 먼저 하죠. 책을 보고 정확히 읽게 도와주잖아요. 그때 읽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그만 교구를 활용하거나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저가 아니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어서 단어만 보이는 걸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책 위에 요걸 가리잖아요. 더 작은 거는 작은 단어씩 읽으면 굉장히 정확히 읽게 돼요. I had a hat 이렇게.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넓은 걸 만들면 I had a hat 이렇게. 더 큰 걸 만들면 I had a hat 이렇게 읽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정확히 한 음절 한 단어 읽지 않으면 나중에 정확성은 당연히 늦어지죠. 그럴 때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한 칸만 해서 I had a hat. 그 다음 조금 크게 I had a hat. 그 다음 넓게 해서 I had a hat. 조금 더 길게 해서 한 paragraph 읽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모르게 정확히 눈도 읽지만 나중에는 스피디하게도 읽게 되죠. 그래서 흔하게 그냥 가르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보통 플루언시를 늘리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주로 하세요? 수업이나 집에서는 아까 같이 읽고 나눠 읽기도 하지만 또 하나 방법으로는 레코드에서 자기 거 들어보게 하는 거. 또
또 보통 뭐로 우리가 제 참 잘 읽게 도와주는 방법들. 여러 번 읽기도 많이 하죠. 여러 번 듣기도. 여러 번 읽게끔. 방법으로 읽게끔. 책을 많이 읽게끔. 그것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플루언시가 왜 중요하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내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정확히 말하는 사람 걸 정확히 듣고자 할 때 우린 플루언시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과서, 그러니까 지금 흔히 저희가 접하게 될 교과서에서는 플루언시를 가리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선생님이 먼저 read aloud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아까 같이 자기만의 교구나 자기만의 문장으로 가려서 정확히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도 정확하고 이 친구도 정확하지만 서로가 서로 걸 들어야 되죠. 나중에 플루언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읽고 한 번 읽는 것도 하고, 또 모두 스피드를 지키기 위해 같이 읽기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가 수업이나 혹은 집에서 플루언시를 늘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엄마가 유창하지 못하면 도움을 받는 건 오디오죠. 그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 플루언시한 리더들은 뭘 할 수 있냐고 지금 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텍스트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읽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아까 같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또 뭐가 눈에 띌까요? 뭐가 또 눈에 띄나요? Apply strategies repeated to identify unknown words도 저희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연습을 한번 해보면요. 자, 지금 한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색깔이 되게 다양하죠? 보이세요? 다양하죠? 이 같은 경우로 문장을 가렸을 때 얘기를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모르게 노란색을 읽게 보면 up, down, gat이 보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는 Pam, had, Pam, run 보이시죠? 자, 노란색은 뭐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high frequency words, 그죠? 아이들한테 의미가 정확치는 않으나, 그리고 하지만 그게 쓰이는 자리는 있으나 우리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하지만 많이 보는, 근데 그 많이 봄이 뭐라고요? 통으로 익힌 문자. 그 문자들이 처음에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이 프리퀀시로 더 같은 정확한 의미는 해석할 수 없으나 그 위치가 정확한 어휘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은 다른 문장의 스토리 워즈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는 미국 교과서의 한 단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런 걸 통해서 플루언시를 늘리게 도와준다고 그러죠. 잡아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플루언시에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니까 한 사운드 시작하는 phonemic awareness를 하고요. 그 사운드가 있는 레터를 인식시켜야 되니까 파닉스와 스펠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창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걸 기반으로 읽어야 되니까 뭘 하죠? 플루언시를 가르쳐주고요. 자, 그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다 됐네요. A가 나오면 읽겠죠. 읽을 능력은 됐죠. 그 다음 이제 뭘 할까요? 그 의미를 알려줘야지 정말 책의 의미를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vocabulary 수업을 혹은 수업이나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준비물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림 갖고 이용하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그죠? 하지만 아이들이 보시면 이 단어를 알죠? food. 보이세요? food. 보이시죠? 너무 작아요? 뒤에 속닥도 전달하세요. 저게 food래. 보이세요? 너무 작아요? food. 음식이에요, 음식. 보이세요? 우리가 우리도 이 단어를 알죠? 하지만 이거를 뜻을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막 알겠죠? 연상도 돼요. 머릿속에 그래, 걔가 food야. 하지만 뭔가 설명하기엔 조금 보통 어떻게 설명할까요? food. That's what we can eat. 또 저희 아이들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영어로? bread. 그쵸. 또. 그쵸. 보통 막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의미를 알아요. 단,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뿐이에요. 의미를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문 데피니션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긴 하죠. 사실은 아카데미 월드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공식적인 시험, 모두가 다 추구하는 시험을 볼 때 띡 하면 영문 데피니션 한 번 딱 돌죠. 그래서 아이들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주잖아요. 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되나요? things to eat. 이러면 간단히 정리가 되나요? 그죠? food, things to eat 정리가 되죠. 수업에 혹은 집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하나 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비록 things to eat이라는 걸 말은 못하나 얘가 얘라고 집어넣을 수 있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things to eat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얘가 이 카드가 이 카드라고는 하죠. 처음에 아이들한테 감만 주는 거 imagination을 하죠. 자, 다른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친구는 이거 갖고 있어요. funny. 막 funny 설명해봐 그러면 웃죠. 왜? 뭔가 감은 오거든. 이게 funny인 건 알겠거든.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요? 또 난감하죠 우리. 그래서 보통 그쵸. smile, laugh 또 뭐 그런 단어들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직 아이들이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의미에 가깝게 접근했다 뿐이에요. 하지만 미국 교과서라 하면 저희가 국어 단어 정확히 의미 파악해 배우듯이 역시 이 또한 뜻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fun이란 단어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 교과서의 보캐블러리 수업을 마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auses smiles. 뭔가에 의해서 스마일해서 funny 했대요. 그죠? 좀 정확한 의미 같죠? 저희 국어 의미 정확히 배울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하나 단어를 볼까요? 자, many.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다 이렇게 하죠, 또. 다 왠지 부끄럽지만 이렇게 하죠. 우리 아이도 똑같아요. 또. many. 막 뭐 쌀까요, 좀? 뭐 할까요? a lot. 살짝 들린 거. 그죠?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단순히 회화 수업이 아니라 미국 교과서 수업이니까. 자, a lot으로 의미를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확한 단어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때 아카데믹한 knowledge를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래야 미국 교과서로 수업을 하거나 익숙해본 아이들의 어떤 아웃컴스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수업에 활용하는 액티비티로는 첫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 친구들한테는 단어만 주고요. 저쪽 친구들한테는 거기에 해당한 데피니션만 주시면 돼요. 이 친구한테 한 명 일어나서 food 그러면 저 친구는 왠지 나일 것 같으니까 things to eat. 이 친구가 funny 그러면 causes smiles 이렇게. 이 친구가 many, a lot.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many가 많은 이라고 한국말로는 정의할지 모르나 a lot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표현할 때. It's a funny. 이렇게 funny가 재미라고 하진 못해도 it's a funny. 왜? 스마일 하는 cause를 설명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액티비티를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제가 수업에서 어휘를 익힐 때 많이 하는데 물론 픽처 크루는 당연히 하고 있죠. 저희들 다른 팁스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흔하게 준비하기 쉬운 A4 용지 집에 있는 달력 뒷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4면을 접죠. 첫 번째 면에는 그날의 키워드를 써요. funny. 그냥 무난하게 써요. 이 친구가 써도 되고 저 친구가 써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면에 뭐 할까요? 면이 하나 비죠. definition을 써보거나 찾아보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는 뭐 interesting도 있고 또 comic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것도 맞죠? 자, 2면이 더 있죠. 한 면에 뭐 할까요? sentence? sentence 또 picture. 자, funny. 마지막 면에는 뭐 할까요? sentence. 높은 학년 sentence. 꼬맹이 sentence 못 쓰면 drawing 또 synonym 비슷해. 동의어 반대말을 마지막에 쓰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상을 하나요? 자,
funny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럴 때 묘사를 하고 이거와 반대 상황일 때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학년이 높으면 당연히 센텐스 쓰겠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나 집에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역시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그럼 꼬맹이들의 오늘의 단어가 hat이었다. H-A-T.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오늘 배운 hat 혹은 mat을 쓰게 하고 그 옆에 면에 그 의미 당연히 모르니까 드로잉을 하겠죠. 그 옆에는 뭐 자기가 그걸로 가져봤던 일이거나 어떤 그림으로 표현시켜도 되고 가능하면 영문 데피니션을 한 번쯤 쓰게끔 도와주고요.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이것도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자 여기 해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도 될까요? 자, 하나 가지시고 또 하나 가지시고 뭐 가지셨나요? 자, 하나 가지세요. 가지세요. 또 하나 아이고 붙었네요. 아이들이 각각의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보캐블러리 수업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나로는 아이들한테 공부이지 쓰임에 대한 어떤 욕구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각각의 단어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 있어요. 전 뭐 가져올게요? 가장 쉬운 거 제가 가졌어요. 가장 쉬운 거. period. 뭐 나눠드릴까? 바꿀까요? 자 그러면 한 친구나 혹은 선생님이 read aloud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사운드 읽었고 단어 읽었고 뜻 읽었으니까 선생님이 읽어주면 지금부터 제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는 일어나시면 돼요. 뒤는 편하죠? 여기는 막 흉난해요. 뒤는 편하죠? 자, 긴장 바짝 하고 Pam had a hat. Pam had a hat. 그죠? Pam had a hat. 지금 우리가 앞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아이들이 나중에 뭐를 인식하죠? Pam, 저 친구 앞에 had, 그 친구 뒤에 다음에 hat, 맨 밑에. 자기 단어는 hat이 들어있어요. Pam had a hat. 계속 책을 읽다 보면 또 스토리가 나오죠. Pam ran up. 그죠? 또 Pam ran down. 그죠? 그리고 책을 같이 읽다 보면 자기가 만든 단어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 뭘 하죠? 누가 했죠? 한 친구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카드를 주고 읽게끔 만들죠. 그럼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단어가 문장에 쓰이는 거를 익히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보캐블러리 수업하고 플루언시 수업을 연계를 시켰죠. 미국 교과서는 그날 하루 한 걸 하나 하지 않아요. 앞에 가르치면 그거로 연장으로 자꾸 커넥티드해서 수업을 만들어져요. 그때 아이들이 쭉 같이 따라오는 건 뭐예요? 아이들의 생각과 하나의 원리를 추구하고 싶은 그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센텐스, 키 센텐스 이거다 이렇게 주고 나면 아이들은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아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배운 햇과 내가 배운 L 사운드와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내 친구들과 함께 문장을 하나 만들었죠. Pam had a hat, ran up 이런 식으로 A가 자꾸 들어있고요. 이렇게 프랙티스 시키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쉬운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돼요. 자, 나중에 이거랑 바꾸면 되니까. 자, 보캐블러리 수업은 보통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뭐 같이 나누고 싶은 방법 있으시면 나누셔도 돼요. 우린 보캐블러리 수업 이렇게 한다. 보통 그림으로 많이들 하고 있으시죠? 또 뭐 없으세요? 또 뭐 익숙한 수업 방법들? 나누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자, 그래서 보캐블러리 수업은 다른 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사운드를 익혀주고 단어를 알려주고 정확한 데피니션을 알려주고 그 단어가 쓰이는 문장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죠? 왜냐, 단어 시험 볼 게 아니라 문장으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문장까지 끌어가셔서 보캐블러리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럼 보캐블러리 정리를 할게요. 보캐블러리는 어떤 거냐면 Students acquire vocabulary knowledge through extensive reading in variety of text. 그죠? variety of text에서 vocabulary 스킬을 빌드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multiple하게, many하게, 정말로 a lot하게, encounter하게 해요. 자꾸 만나게 도와주죠. with key vocabulary words in order to improve comprehension skills. 그죠? 자주 어휘를 만나게 도와줘요. 자, 아까 같은 경우 수업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혹은 엄마들이 나중에 연결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집에 가서 혹은 지나다가 그날 하루 동안 그 단어가 들어있는 그 부분을 찾도록 시켜도 돼요. 잡지에서 잘라와도 되고요. 신문기사에서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혹은 내가 읽었던, 엊그제 읽었던 책에서 하나 그 부분만 찾아봐도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되게 많이 만났고 내가 수업에서 책 안에 봤던 단어를 밖에서 찾으니 이거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결된 숙제로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Students can benefit from direct instruction in vocabulary strategies. 역시 아까 했다시피 선생님이 정확한 데피니션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시켜주고 아카데믹한 스킬을 만들어주면 돼요.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5가지 reading component의 첫 번째는 phonemic awareness, 그 다음에 phonics 있었고요. 아이들이 유창하게 읽은 fluency 스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 있었는데 vocabulary는 어떻게? in context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럼 다 연결이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제반 기본은 다 됐어요. 읽을 줄 알고 뜻도 알고 쓰이는데도 알겠고 읽는데도 조금 속도도 붙었고 그러면 정말 이제는 스토리에 들어가서 컴프레hen션 책을 하면 되죠.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 가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자, vocabulary는 컴프레hen션을 볼게요. 못 읽는데 듣고 읽어. 듣고 따라해. 그러면 얼마나 싫을까요? 막 진짜 정말 싫은데 야 무조건 들어. 왜 안 들려? 해세 감도 안 오는데 이거잖아 이러고 막 감 안 오죠. 이건 선생님과 엄마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다만 기억할 거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저처럼 약간 한가한 연구원들은 이거 참 많이 해요. 그림만 가지고, 그죠? 혹은 나중에 그림이 있는 책에 그 저희 얇은 포스트잇으로 센텐스만 가리면 돼요. 같은 맥락이니까 이건 별로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은 액티비티예요. 그림만 가지고 턱을 하죠. 그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유창한 대답이든가요? 정확한 대답이든가요? 뭐만 하면 되나요? 이해. 또 아이들이 그 전에 선행학습된 혹은 알고 있던 배경 지식만 가져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뭘 하죠? 보통 그림 갖고 묻죠. 가장 흔한 질문. 마켓니 씨. 무슨 이거는 노래 흐름 마켓니 씨. 픽처. 답이 픽처예요. 또 hat. 그죠? 또 감 오면 마켓니 씨. A boy. What's the boy doing? Boy doing? What's the boy doing? What is doing? No. What is he doing? Running. Where is he? In the park, on the hill. 뭐든 상관없죠. In the school 뭐 어때요? 중요한 건 뭐랬죠?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냐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또 하나는 관심을 만들어주면 돼요. 알고자 하는. 또 뭐 없을까요? 2명이네요. 뭐 물어봐요, 이제? Friends. How many to friends? Neighbor. 그죠? 우리 모두 아는 거. 살짝 또 감은 오죠. 이 모자가 또 딴 사람이 썼어요. 아까랑 다른 애가. 또, who is he? 사실 이름은 뭐예요?
Dan. 눈치 백단 Dan이에요. 하지만 얘가 진이든 탐이든 댄이든 상관없어요. 아직 스토리 읽기 전인데 뭐면 어떨 거야? 내가 나든 뭐든 어떨 거야? 상관없어요. 그쵸. 답은 당연히 그거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거. What does it look like? Where does it feel? Then smile. Then happy. 그죠? 또 뭘 물을 수 있을까요? 오. 눈치 뱉다, weather. weather 또. Then they say 또? 그죠? Why? Why? 블라 블라 블라. 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이 이만큼 알고 있구나. 햇은 알고 있구나. 또 뱀도 알고 있구나. 또 윈디도 알고 있구나. park도 알고 있고 friends도 알고 있구나. 좋아, 됐어. 그 다음 해줄 거. 선생님이 Q&A로 물어보죠. 이제 정리를 하면서 Who is she? She's Pam이요, Pam. What happened to her? Yes, the head blowing. What happened to him? 그쵸, he tried to catch a head. 사실 엄마들은 걱정할 거예요. 나 저거 문제 못 만드는데. 안 하세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사실, 저렇게 물으면 진짜 좋은데. 한국말 상관없어요. 얘는 뭐니까? 백그라운드 알려주면 얻어오면 되니까. 혹은, 미국 교과서 가르칠 때 이 그림을 보고 물어야 할 가이드 질문이 이미 제시돼 있으니까 발 동동 안 구르셔도 돼요. 또, 조금 약간 얼굴에 빛깔이 돌죠? He tried to catch a head. Now, sure. 그 다음, girl get a head. Sure. They can go out for playing, whatever. 상관없죠. 자, 대충 스토리에 감은 오세요? 감이 오죠? 우리가, 그러면 친구를 한 명 불러서 이렇게 시키면 돼요. 너희 맘대로, 네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 순서가 뭐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뭐를 하나요? Imagination. 상상을 하죠. 자기만의 논리적이고 싶어서 안다를 하죠. 뭐가 먼저야? 뭐가 먼저야? 이거야? 이거야? 답을 하셨어요. 자, 이 스토리에는 한 가지 하트가 들어있어요. High order create thinkings. hard skills. 뭐가 있어요? sequence.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보신 얘기는. 기승전결이라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토리고 다른 거를 보신다. 자. Sand, big hill, hole, 또 ants again, 그리고 모르겠죠? 또 ants walk up, 또 D, 그죠? 다음은 carry 다 되죠? 자, 여기에 주제는 뭐예요? 메인 토픽은 주인공은 ants. ants가 하는 3-4가지 이상의 활동이 나왔죠. 첫 번째, 완벽해요. 그 다음, 읽었죠? 또 기억나는 거. dig, walk, lift. 그죠? 여기에는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있던가요? 메인 아이디어 있고, support details가 3가지, 4가지 이상씩 있는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조금 말고도 있겠죠?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그림만 보고 공부를 해봅시다. 얼마나 감을 잡을 수 있는지 보면, 이거, 잭 앤 릭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잭이 누구든 릭이 누구든 전 상관없어요. 또 묻죠. 막 질문을 막 만들고 있죠.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어떤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요걸 얘기를 할 거고, 이 설명도 할 거고, 얘네 이것도 설명을 할 거고, 다 설명을 하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둘이 떨어져 Making a bridge. 그랬더니 얘는 지금 먼저 잭이 뭐라고 했어요?
막 옮기고 있죠. 또 그랬더니 can Rick help Jack 그러죠. 그림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가? 그죠?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와줘서 짠! 같이 놀 수 있었죠. 이 얘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메시지예요. Help each other. 자, 첫 번째 우리가 어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봤을 때 혹은 리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그게 있어요. cause. 원인이 있었고 혹은 problem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solving하는 way가 있었어요. 또 하나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메시지로 그렇죠. help each other가 있었어요. 아까 같은 엔트에는 뭐가 있었죠? 메인과 디테일스가 있었지만 플러스 사이언스의 컨텐츠 나우리지가 들어있었어요. 햅에는 뭐가 있었죠? 시퀀스라는 글의 흐름이 있었지만 help each other가 있었고 help your friends가 있었고 또 하나는 pen, header, 라는 어떤 음성에 대한 규칙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책 하나를 같이 읽었을 뿐인데 이제는 약간 느낌이 다르게 오죠. 아까 우리가 짚어봤던 5가지가 녹아있는 느낌이 다르게 오죠. 그렇게 그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야 할 짚어야 할 사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또 하나 해봅시다. 조금 높아요. 이제 저거 너무 쉬워. 그러실까봐 아주 조금 높은 거 할게요. The fun with fish 라고 있죠. 당연히 뭘 가르쳤겠어요? 쉬라는 사운드를 가르쳤겠고 fun이라는 의미를 가르쳤겠고 그림만 보고 할게요. Where are they? 부터 뭘 물을 수 있을까요? 혹은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선생님들이 Is it in the sea? 라고 물으면 돼요. Yes, no만 하면 돼요. Day or night? Sea or mountain? 이렇게 Diver or swimmer? 대답할 수 있는 것들만 하시면 돼요. What can you see? 또 묻게 되죠. 그 다음에 What will you see? 라고도 묻죠. 그럼 아이들이 뭐를 가져와요? 바닥, 물속에서 봤던 거. 뭐 영어로 말하고 싶어 죽겠지. What will you see? Fish. 또 Starfish. 맞죠? Starfish 또. 이거 봐. 다들 알면서 다만 누가 먼저 자기 생각을 지금 교실로 갖고 오냐 뿐이에요. 다 아시죠? 맞아. Starfish 또. 그렇죠? 그것도. 또. 캔이면 어때요? 갈비지면 어때요? 볼 수만 있으면 되지. 다이버면 어때요? 그죠?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fish. 그죠? 자, 들었던 기억하세요. 리딩에는 strategies가 있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 나우리지가 필요했어서 이해하는 데는 자 봅시다. What helps fish swim? What helps fish swim? 오, 또 다들 fin만 알아. tail.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이. fin하고 tail 얘기하죠.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고 읽었으니까. 자, 문장으로 만들면 tails and fins help fish swim. 하나의 큐 나왔죠. What helps fish swim? Answer: tails and fins help fish swim. 또 다른 시퀀스로 넘어가면 What do fish eat then? What do fish eat then? 난리가 나죠, 애들이. 아씨, 뭐 먹긴 먹는데 기억이 안 나. What fish eat then? Small fish 또. 또. What fish eat then?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reading strategy 중에 뭐예요? Make prediction 하는 거예요. Predict.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details를 찾는 중이기도 해요. Some fish eat plants. 아까 정답 있어요. 자, fish eat small fish. 앞으로 잘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은 What fish help swim? 답은 tails and fins help fish swim. 그 다음 질문은 What fish eat? 답은 small fish plants. 지금 하고 있는 거 사운드, 쉬 사운드 낼 줄 알죠?
컴프레hension으로 Q&A 도와주고 있죠. 사이언스에 대한 난리지 쌓고 있죠. 또 언어의 의미 미리 알았으니까 문장 이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오럴 랭귀지 하고 있죠. 계속. What is your name보다는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What is your name? 이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What fish is that? What fish is? What helps fish swim? 이런 단어 더 많이 하겠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오럴 랭귀지 프랙티스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고요? 컨텐츠 날리지가 있는 거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놀랄만한 거. 첫 수업은 상관이 없죠. 그럼요. 지식이 있는데. 하지만 누가 옆에서 correct 해줄 때 선생님이나 엄마가 해주면 되죠. 아이들이 tail finish라 그래도 답이지만 full sentence를 만드는 건 저희들 몫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놀라운 게 있어요. Some fishes hide in sand를 다 읽고 나서 또 그림만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할 것이 자,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자, 봅시다. Tails and fins help swim. swish, swish, swish. 쉬가 계속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Reading and Language Arts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연히 쉬 사운드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페메러 하듯이. 그럼 아이들이 fluency가 늘었죠. 쉬도 읽었지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계속. 텍스트가 아이들한테 뭐 감성을 주는 그런 텍스트보다는 프로그램화된, 가이디드화된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었을 때 계속 아까 우리 봤던 문장 연습했던 키워드가 센텐스 안에 자꾸 나오죠.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가다가 이쯤 되면은 fish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게 나와요. Some fish look funny. 아까 funny 했죠. 그랬더니 fish is called clownfish라고 하죠. Some fish look mad 하는데 this fish had a big teeth.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얘랑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comparing contrast 하고 브릿지를 라이팅으로 지었을 때는 각각의 라이팅 페이지에 한쪽 섹션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 매드한 피쉬를 해보고 한쪽에는 다른 피쉬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잠깐 써보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글을 이해하는 구조를 정리할 때 쓰는 게 우리가 뭐가 있던가요? 오늘 핸드아웃 받았으면 또 눈치 씩 돌자. 제가 오늘 좀 나눠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픽 오거나이저라 그래요. 그죠? 그래픽 오거나이저. 혹시라도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못 준비하시고 수업에 들어가시면요. 자, 아까 같은 스토리는 시퀀스가 있었어요. 그냥 A4 용지를 4등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기승전결이 있는 시퀀스 페이퍼가 되죠. 자, 아까 같은 어글리한 그런 피쉬도 있었고 퍼니한 피쉬도 있으면 어떻게 접을까요? 반으로 접으면 돼요. 굳이 우리가 차트를 못 그리면 페이퍼를 접으면 돼요. 그죠? 자, 매뉴얼 디테일인데 동그라미 그릴 거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반 뚝 접어서 큰 면은 메인이고 밑에 단만 3개로 접어요. 그럼 걔는 디테일스 3개예요. 그죠? 굉장히 쉬워요. 굳이 우리가 안 그려가도 페이퍼만 접어줘도 아이들은 자기네 생각을 오거나이즈하게 정리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죠? 그죠? 혹시 오늘 페이퍼를 어딘가 있으시면 어딘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리지 마시고 페이퍼를 접으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컴프레hen션 보셨어요? 하지만 컴프레hen션 하면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다시 짚으면 어떻게? 오럴로 항상 프랙티스 시켜야 되고 아이들한테 다음 내용을 프레딕트 시켜야 되고 앞에서 배운 키워드가 센텐스 안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센텐스 안에 못 넣을 때는 누가 가이드, 선생님이 가이드 돼서 답을 자꾸 키워드를 넣어서 도와줘야 되고 그죠? 컴프레hen션 도와주는 방법을 설명시켜 드렸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comprehension은 construction of meaning을 하는데요. interactive exchange of ideas between text reader예요. 문자로 살아있는 글을 리더와 함께 뭘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쉐어하지만 그쵸. 둘 사이에 브릿지도 있어야 돼요. 텍스트 의미를 내 거로. 그 다음 집에 갈 수 있는 홈워크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
혹은 집에 가서 하지 않아도 집에서 엄마들이 가르치고 나서 혹은 같이 읽고 나서 죄송합니다. 아이들 활동을 시킬 수 있는 걸로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리얼 라이프랑 연계를 자꾸 시켜야 돼요. 피쉬를 봤을 때는 어떻게? What fish help swim? What fish eat then? How does it look like? Is it mad fish? 라고 자꾸 실생활에 접목을 시켜주셔야 돼요. 오럴로. 그 다음 쓰는 페이퍼로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묘사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혹은 또 생각나는 거 하나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는 그래픽 오거나이저인데요. 그거를 도와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하나 보실게요. 아까 우리가 본 스토리예요. 쭉 보면서 같이 읽고 컴프레션하고 Q&A 하면서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계속 얻어가고 있죠. 자, 이거예요. 키워드는 fish였어요. 영어도 물론 걔 영어 참 잘해요. 잘 읽고 유창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셔널 텍스트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쓸 수 있죠. 기억나는 거 다 말해보세요. 지금 잠깐 읽은 것 중에 it plant 있었고 또 그죠? hide in sand도 있었고 또 funny한 룩도 있었어요. 또 fairy tale도 있었어요. 또 그죠? 아까 그 mad fish는 big teeth도 있었어요. 아이고. 자, 아주 쉬워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리텔링을 한번 하죠. 프레젠트를 하거나. 이제 뭘 아니까. 피쉬에 대한 디테일한 아이디어도 있고 문장 프랙티스도 됐고 중요한 건 날리지도 있었고요. 그죠? 자, 저희 국어 배울 때랑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다섯 가지 이제 기억하시죠? 뒤에부터 하고 싶으면 comprehension 그 다음 앞에 전에 해야 될 게 vocabulary, 그 전에 해야 될 게 fluency, 그 전에 가르쳐줘야 될 게 phonics, 그 앞전에 phonemic awareness. 그죠? 역으로 돌아가도 그러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하나씩만 할까요? every day 해야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뭐랑 한번 연계가 돼야 되냐면 real life랑 반드시 연계가 돼야 돼요. 쉽게로는 나가서 물건 찾기, 복잡하게로는 자기의 퍼스널 리스판스를 가지고 에세이 써보기라든가 일기 써보기 등에 분명히 내 리얼 라이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미국 교과서의 베이스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아마 이 수업을 끝나고 어디 가셔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미국 교과서 형태를 열어보시면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이 안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키 보캐블러리가 있는데 얘 쓰임은 이러하고 나는 이런 차트를 통해서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큐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 글에는 어떤 스킬스가 있고 이 글에는 협동심이라는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장담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분명히 교과서가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속으로 뿌듯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컴프레션까지 5가지를 짚었습니다. 간단히 눈으로 읽으셨으면 돌아갈게요. 지금 이게 연계가 될지 모르는데요. 하나의 스토리를 더 혹시 지금 너무 꼬맹이다. 우리 애는 저거보단 잘 읽는데 이런 생각 조금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있으시죠? 저건 다 읽어 하시죠. 하지만 그걸 읽고 나서 그 난리지 가지고 말하는 건 아직 못할 거예요. 왜? 중간에 그래픽 정리하는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건데요. A Bed Full of Cats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림 보고 프레딕트 하죠. 이건 조금 레벨이 높아요. 프레딕트 하죠. 혹시 아이들이 What can you see를 못하면 뭐라도 선생님이 엄마가 they were nice로 시작을 하죠. yes or no 퀘스천하게 Who is he부터 What can you see? Is he in the bed?
kitchen, 뭐 어디로 얘기하고 cat or cat, dog, what is his name? 또 너무너무 많은 걸 우리가 하죠. 밑에 간단한 질문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림을 봤는데 어떻게 둘이 사이가 참 좋아요. 사이가 참 좋고 저녁 밤이고 둘이 같은 방에 있는 것 같고 비행기도 있고 뭐 베드도 있고 많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스위시라는 사운드와 함께 cat가 어떻게 하나요? 런어웨이를 하죠. 갑자기 슉 나가죠. 같이 지금 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밑에서 우글우글우글 거려요. 그죠? 우글우글 갑자기 캣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질문을 물을 수 있죠. predict 해야 되니까 Where do you think the cat could be? 아이들 답은 천차만별이에요. Under the table, kitchen, 또 어디 갔을까요? Where do you think the cat could be? Under the bed, 또 In the blanket. 끄덕끄덕끄덕 맞아. 또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또 안 쉽겠어요. 하지만 계속 건드려줘야 돼요. 상상할 수 있도록. 고양이가 어디 갔을까? Under the table, under the bed, under the blanket, in the kitchen,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죠? 또 넘어가면 막 찾죠? 누가 동원해서, 식구가 다 동원해서. 그랬더니 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me? 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So sad, depressed, happy하진 않죠. 그리고 계속 아이들한테 스토리에 대해서 접근을 시켜줘요. 그리고 막 찾죠, 가족들이. 근데 아이들이 나온 답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In the garbage. 또 behind the curtain. 상관없죠. 난리 나죠, 막.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느껴요? 또 새드해요. 못 찾았거든. What do you think we will do since no one has found the cat? 뭘 해요? 자, 몰라도 아이들 감을 오죠. The Reed's father writes a letter. 그죠? 그러면서 쭉 말을 써요. writes a letter. 그런데 역시 루이의 기분은 또 sad하죠. 어느 날 밤 갑자기 스위시 사운드가 나요. What happened? 막 상상을 하죠. 뭐라고요? Came back. 대충 답은 다들 감을 하셨어요. 지금 들어있는 스트레스는 뭐예요? Making prediction이에요. 계속 predict 하는 거예요. 왜냐? 텍스트가 그 predict을 기본으로 가르쳐준 텍스트예요.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램프를 딱 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캣가 캣 베이비, 그죠? 아이들의 그 오픈엔드래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보면 상관은 없지만 책의 스토리는 이래요. 하지만 중간에 계속 뭘 했어요? Making prediction을 했어요. 역시 그래픽 오거나이즈는 어떻게 해요? 폴드를 4-5개 접어서 다음을 하게끔 만들어요. 책을 읽으면서. 끝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predict, conclusion이나 책이나 다 같아요. 아까보단 텍스트가 훨씬 더 많이 어렵죠. 물어야 할 Q&A도 어렵죠. 뭐가 많이 들어가요? Why가 많이 들어가죠.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가이드가 이런 질문을 하게끔 제한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스위시 푸 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그죠? 메시지도 있죠? 우리 다 말 안 해도 속으로 지금 메시지 느끼죠? 어떡할까요? 고양이랑 친하게 지내자? 저 메시지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은 라이팅으로 뭐가 있어요? 이제 거의 또 반 전문가 됐잖아요. 라이팅으로 뭐가 있어요? 고양이 찾는 레터 쓰기. 그죠? 아빠가 썼다시피. 또 퍼스널 리스판스로는 위의 감정 변화를 플로어 차트에 써보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다 전문가 됐죠? sad, happy, happy, sad,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프레딕트든 매핑이든 차트든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반 전문가 다 돼서 스토리 다 감 잡으셨어요. 약간 높은 레벨이지만 수업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는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5가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고, 정리예요. 이 5가지는 이거예요. 전문가 눈으로 모든 텍스트를 만나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속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 그 액티비티 그래.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의 내용 다 있으세요. 급하게 안 적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 교과서 혹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읽게 되는 건 뭘까요? 다음을 안 보셔도 이제 우리는 프레딕트가 가능하죠. 뭐 읽을 것 같으세요? 그래. 그죠? 제 마음과 다 동일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은 읽긴 읽는데요. We have to give them something worth reading을 해야 돼요. 가치 있는 리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게 메시지만 있어서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이드된 사운드나 가이드된 스트래티지스나 가이드된 컨텍스트 날리지나 있는 글들을 체계적으로 읽혀야 돼요. 연구가 기본으로 된 책들. 그게 바로 미국 교과서의 컨텐츠의 퀄리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그런 게 있고요. 자, 속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본 거와 동일해요. 트래디셔널한 것도 있지만 당연히 요즘에 맞는 컨템포리도 있고요. 그리고 자, 글마다 포커스된 스킬이 있어요. 어떤 글 하나도 그냥 뭐 아름다워라로 끝나는 거구나, 착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그 글 하나하나에 구조가 있는데 그게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구조에 익숙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글을 만나면 뭐 먼저 하나요? 그래 이 글은 프레딕션이야. 그래 이 글은 커즈 앤 이펙트야. 그래 이 글은 내가 동그라미 그리고 몇 개를 써야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글을 보는 눈이 키워지죠. 그래서 어릴 때 더 읽었던 감정에 얘는 분명히 4단계로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역시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분명히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책을 열으시면 이 장르라고 웹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구나 라고 이제 반 교과서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아까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보캐블러리는 어떻게 정확한 데피니션 알려주지만 인카운트 시켜야 된댔어요. 멀티플하게. 많은 기회로 많이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요. 자,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죠? 텍스트 안에 계속 만나요. 반복해서. 앞뒤 문장으로. 역시 준비된 Q&A도 그 키 보캐블러리가 들어간 Q&A예요. 옆에 있는 것도 이제 다 생각나시죠? 스토리 서머리 하거나 스토리 스트레스 익히거나 그 다음에 크리티컬 싱킹을 도와주게끔 Q&A를 뽑아야 되고 퍼스널 리스판스는 당연히 아까 그림 보고 하듯이 이게 뭐 공원이든 뭐 이게 언덕이든 상관없고 이 고양이가 집을 나갔든 아이를 낳든 그건 다 퍼스널 리스판스예요. 다 받을 수 있고요. 리딩 스트래티지 학습할 수 있고 역시 한 번 더 만나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메이킹 커넥션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거나 전 아이가 없지만 지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거나 다 똑같은 걸 좋아하던가요? 누구는 미술 시간은 되게 활발해요. 누구는 과학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누구는 노래만 하면 기가 죽어요. 다 너무 다르죠? 자, 아이들이 같은 주제예요. 그 주제를 배우는데 다만 다른 영역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제시가 돼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사이언스에 능하면 그 수업을 마치고 사이언스로 한번 다시 학습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만들기에 능하면요. 만들어 보게 시키면 돼요. 그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나 관심에 따라서 다른 수업 방법이나 다른 학습을 유도할 수가 있게끔 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천천히 보시면 아까 포커스 스킬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 저 스킬이 있었어. 그리고 그거를 준비시키는 테스트 프리퍼레이션 한 번이 있어요. 높은 레벨은 지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테스트 프리퍼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리딩 스트래티지스가 정말 실제 문제에 나올 때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는 좀 책이 보이는 달라지시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제가 그랬죠. 아이들 순에 맞춰서 가이드할 수 있다고. 얘가 조금 부진한데 이 친구가 똑같은 걸 줄 수 없잖아요. 레벨리를 된 프랙티스북과 레벨리를 된 리더스가 있으니까 아이들 맞춤에 대한 제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그냥 engage예요. I cannot read, I cannot write. They won't let me talk. 난리 났죠? 다 못한대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은 리딩이나 랭귀지 아츠를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아까 다 보셨던 거 지금 리마인드 하시면 돼요. I cannot read, I cannot write 했던 꼬맹이 생각하시고, 자, 역시 기억하시죠? 이제 슈 가르치면서 사운드 해주고, 자, 한 번에 슝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build new vocabulary 스스로 학습을 하죠. 자, 그리고 아이들이 레터와 음성을 인지하는 I 사운드의 다른 색깔 CVC를 공부를 하고, 스펠과 파닉스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고요. everyday listen이고요. 자, 그림 보고 인지시키고, 처음에 어떻게 조그만 막대로 하이폴컷이 가리고 정확히 읽고, 조금 크게 해서 두 문장 읽고, 크게 해서 풀 센텐스 읽게 도와주고요. 기억하시죠? 이제 서서히 수업의 뒤로 돌아가시죠? 자, 매일매일 단계적으로 수업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엄마나 선생님들의 지금 이제 뭔가가 필요하죠.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매일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뭘 하시라고 다 가이드가 있고요. 그죠?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게끔. 왜 놓치지 않는 거는 경험을 저랑 같이 하셨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잠깐 다시 보실까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달라요. 우리 아이는 컴퓨터에 너무 능하고요. 우리 아이는 소셜십에만 너무 능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각각의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제안을 하고요. 자, 이거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 아이 눈높이에 맞는 프랙티스북이 별도로 있지만 어떻게? 주제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죠? 다양한 레벨의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다양한 디렉션이 별도로 있고, 잊지 말으셔야 할 거. Reading and Language Arts 프로그램이에요. 절대 읽고 유창하게 읽는다고 끝내시면 안 돼요. 얘가 아까 같은 경우는 fish의 there 이런 거 있었어요. there fin이라고 그랬거든요. there는 소유격이에요. 그 키 그래머가 바로 그거거든요. 문법과 라이팅과 스펠링 모두 다 같이 가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디렉션 따로 있고, 역시 자, 그 아이들은 싫어하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약간 체크할 수 있는 거. 근데 선생님이 만들으셔도 되고 엄마들이 만들어도 되지만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죠. 파닉스도 한번 짚어줘야 되고, 시험으로 자기 스토리도 써야 되고, 퍼스널 리스폰스 기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트로피스 정리를 할게요. 트로피스가 아니라 미국 교과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서포트로 돼 있고, 우리 수업도 스텝 바이 스텝이고요. 핸드아웃 중에 동그라미 그림 그려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시면 연상이 되세요. 동그란 핸드아웃 있으시죠? ready 할 때는 그죠? oral language로 practice나 background knowledge 얻고, 또 skill, start하고 파닉스랑 스펠링, 데코더블 할 수 있는 기능 알려주고, background knowledge랑 vocabulary 해주고, 그 다음 넘어가면 read 하는데 기억하시죠? fluency를 늘리는 리더로 뭐 있어요? read aloud도 있지만 along도 있고 alone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다양하게 했는지, 수업에 할 건지 보시면 되고요. return 할 때는 comprehension으로 다시 정리해 주시고, 또 reading strategies와 반드시 커넥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들 리스판스로 받을 수 있는 건 정확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라이팅 페이퍼나 액티비티나 정확성을 받을 수 있죠. 이 서클을 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리가 이거고요. 자, 리딩인데 항상 시퀀스드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와주는 거고요. 수준에 맞는 available한 for every 레벨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간략한 디렉션이 들어있고, vocabulary는 항상 레슨에 인카운트하게 돼 있고, stories for sing-along을 한 인터벤션 코र्스도 있으면서 vocabulary instantly making, running, fun하게 해줘서 아이들이 레슨이 support by 레벨리를 practice를 하게 된대요. 결국 아이들은 lifelong readers가 되는 게 트로피스의 목적이에요. 미국 교과서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질문 할까요? 다 이제 미국 교과서가 조금 감은 오세요?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있어요. 더 디테일하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은 넌픽션보다는 픽션에 조금 더 치중된 미국 교과서 형태를 알려드릴 거예요. 전문가 되시려면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함께 하시고 많은 팁스 얻어갈 수 있어요. 궁금하신 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저희는 언어 세상이었고요. 최정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